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288명이 추가돼 국내 확진 환자가 16,346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역 발생이 276명, 해외 유입은 12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07명으로 늘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괴소문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역학조사와 격리조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개강 이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뉴욕 교원 노조 등이 가을 학기 개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고 백신이 대량 접종되는 내년 말쯤에야 이번 사태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유럽 각국도 방역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그리스 입국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고 있고 프랑스는 다음 달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이어 관광지에서의 마스크 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발 집단 감염 확산에 신규 환자가 288명 늘어 일주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6,346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3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 여파로 국내 발생만 276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 135명, 경기 81명, 인천에서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에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부산 15명, 대전 8명, 강원, 전북, 경북에 5명씩 확진됐고 충남 4명, 대구, 전남, 경남 각각 2명, 광주, 충북에서도 환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57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4,063명입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976명으로 하루 동안 230명 늘어났고 치명률은 1.8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속한 진단 검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광화문 집회 참석자,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의, 모임 참석자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방역수칙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과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자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장시간 머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조치에 업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 일부 꼼수 영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방이동 먹자골목. 구청 직원들이 거리 곳곳에 있는 노래방과 PC방에 영업 금지를 안내하는 집합금지 명령 공문을 붙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의 운영을 중단시킨 겁니다. 서울 방이동의 한 노래방입니다.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굳게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정부 지침을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업주들의 참여율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냐는 불만 가득한 민원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당장 영업이랑 관련돼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막 전화가 많으신가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기 이렇게 하소연도 많고 이러셔가지고. 감염 사례가 많지도 않은데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억울하다는 하소연도 잇따랐습니다. PC방이 원래는 고위험시설이 아니었는데 고위험시설이 된 거야. 방송에서 때리잖아요. 맨날 떠났다가 붙어있다고. 근데 솔직히
급기야 꼼수 영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인 이른바 헌팅 포차들이 일반 술집으로 영업 방식을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강력한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 생존권 위협이라는 업주들의 반발 속에 고위험 시설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등 저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갑자기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피해가 특히 우려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 듣는 학생은 안 보이는데 책상 위에는 책이며 소지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전날 오후 늦게야 갑자기 나온 휴원 발표에 학생들이 물건 챙길 틈도 없이 학원을 떠난 겁니다. 저녁에 학원 끝나고 잠깐 틈에만 제가 챙겨가지고 많이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막막했어요. 당장 다음 날부터 원격 수업을 해야 하는 강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화 수업은 해봤어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라 긴급 회의까지 열고 시연도 해봅니다. 다소 불편한 점은 있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정해진 틀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 틀 안에다가 강의도 맞춰야 되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퇴소 지침이 내려진 기숙학원 역시 아예 짐을 빼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와 접촉이 적은 기숙학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정 공간에 격리되고 안전한 곳에 있던 아이들을 굳이 바깥 세상에 풀어서 감염 확률이 높은 환경 속에 노출시키는 자체가 맞지 않은 것이고, 특히 다음 달 모의평가와 수시 원서 접수 등 주요 입시 일정을 앞둔 수험생에게는 이번 조치가 학습 패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학생들은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책을 싸가지고서 학원에 나가게 됐던 상황이고, 당장 오늘 첫날은 자습 공간을 어디에다 지금 찾아야 될지 굉장히 불안한 거죠. 학원이라든지 수험생들이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휴원 기준 인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의실 면적 1제곱미터에 학생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300명 이상 대형 학원으로 분류됐지만 실제 학생은 그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원 휴원 상황을 점검하고 원격 수업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발표였던 만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격리 조치를 어기거나 역학 조사를 방해한 1,500여 명을 수사해 지금까지 12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1,500여 명을 수사해 87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57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사례별로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등 7명을 구속했고 누락된 명단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한 사람이 4명, 입원을 거부하고 도주한 사람 1명입니다. 경찰청은 특히 최근 파주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힌 확진자와 같이 확진 뒤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한 중대 불법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치료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직원들과 주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들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동선도 최소화하는 일명 클린팀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별도의 예비팀이 투입되는 상황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실도 어제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서 청와대와 다른 부처를 병행 취재하고 있는 경우 한 기관만 고정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역학조사와 격리조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엉터리라며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됐단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내용 파일도 돌아다닙니다.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양성 판정 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양성인데 가짜야 양성이잖아! 민원인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약이라고 주는 걸 봤더니 신경안정제를 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걸어놨어요. 이 음성 파일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누가 어떤 의도로 퍼뜨리고 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확실한 건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차라리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에 악용됐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보건소가 진단 결과를 조작한다는 건 유언비어라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검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4천여 명 가운데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80여 명. 신원을 파악 중인 교인은 600명이 넘습니다. 집단 감염의 위기가 커진 만큼 경찰은 지난 2월 신천지 때보다 신속 대응팀 규모를 1.5배 늘려 교인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를 시행하면서 국공립단체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오는 21일부터 공연할 예정이던 허난설원 수월 경화를 취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극장도 양준모의 오페라 데이트를 취소하고 청년 국악 인큐베이팅, 청춘 만발 릴레이 공연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오페라단도 오는 28일부터 국립극장 무대에 올릴 예정이던 창작 오페라 빨간바지 공연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 점주가 지난해보다 월 3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외식업체 점주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대표자 인건비, 즉 점주 개인이 챙기는 총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총 346만 원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5월 음식점 평균 매출은 779만 원으로 작년 동기 1,453만 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 고용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변화가 없어서 영업이익은 165만 원, 대표자 인건비는 181만 원씩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외식업계 침체가 이어지는 것과 반대로 집밥 관련 매출과 배달 서비스는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협은 26일부터 사흘 동안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제안으로 성사된 의정 긴급 간담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며 의협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합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 4대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가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지원의 확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논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했지만 의료계가 모든 정책 철회를 요구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복지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고수해 도저히 합의할 수 없었다면서 예고한 대로 오는 26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앞서 1차 총파업 때도 의료 공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들도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속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들이 개강했다가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뉴욕시 교원 노조는 준비 없이 가을 학기 개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고 백신이 대량 접종되는 내년 말에야 비로소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을 보유해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뉴욕시. 교원 노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을 학기 개학이 임박하면서 뉴욕시가 대면 수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교직원과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거나 취학 전 아동들이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부터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It is time that all city schools receive the same support and meet the same criteria so that all children, all teachers, all parents will understand whether their school is ready to open safely in the health challenge that we all face. 지난 3월 18일 학교를 전면 폐쇄한 뉴욕시는 가을 학기 개학 여부를 각 학교에 맡긴 상황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9월에 학교를 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뉴욕에서 새롭게 가게 문을 연 한 피자집입니다. 뉴욕시 전역에서는 식당 폐업이 잇따르고 있지만 활로를 찾는 자영업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We feel as though that if anything is somewhat pandemic proof, which nothing is, we believe pizza is the closest thing to a New York necessity. 이처럼 코로나19가 여전하면서 직업에 따라 엇갈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수백만 명이 더 희생돼야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대량 생산되고 전 세계 인구 상당수가 접종하는 내년 말이나 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인 3분의 1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시민의식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고용시장 등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활동, 고용, 물가를 단기적으로 무겁게 짓누를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부문에서 최근 몇 달 동안 개선이 덜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고용 부문에서는 지난 5, 6월 나타난 강한 반등세가 느려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유럽 각국도 단단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했고 다음 달부터 모든 사업장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프랑스에서는 관광지에서 마스크 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치암피노 공항. 조금 전 스페인에서 도착한 승객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탈리아 정부가 스페인과 그리스 등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지역 항공편이 도착할 때마다 공항 입국장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하지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승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I think it's great. Yeah, because it's good to find out now so you don't let people go out and infect more people. So I think it's really great that you're doing that. Assolutamente sono d'accordo, anche perché voglio dire, se uno si prende il virus è meglio se lo sa, no? Almeno non lo sparge in giro. 다음 달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한 프랑스는 관광지 마스크 착용 단속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남부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경찰관들이 인파 사이를 오가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관광객들을 불러세웁니다. 거리엔 마스크 의무 착용 구간을 표시하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Confinement, on est préparé à faire ce genre de choses, mais après que ce soit sur des zones ciblées à des horaires précises, par exemple, c'est pas quelque chose que je m'y attendais. Je m'attendais à ce que ce soit sur toute la zone, dans toute la France, et que ce soit des règles universelles, on va dire.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도시 봉쇄,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유럽 국가들은 잔뜩 긴장하며 2차 확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독일 정부의 백신 담당 기관인 파울 에를리 연구소 측이 내년 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구소의 클라우스 치우테크 소장은 풍케 미디어 그룹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1상과 2상 임상시험에서 일부 후보 물질이 면역 반응을 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판명되면 첫 백신이 조건부로 내년 초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번개로 인한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중부 곳곳에서 번개와 벼락이 떨어지면서 24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도 세크라멘토 서쪽의 베리 예사 호수 주변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거지인 베커빌로 접근해 수천 가구의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산불은 소노마, 레이크, 나파, 솔라노 카운티에 걸쳐서 186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가 진정됐지만 양쯔강 홍수가 석 달째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 상류 스촨성 일부 지방에는 100년 만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스촨성에 일주일 넘게 폭우가 계속되면서 강물이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양쯔강으로 합류되는 칭이강의 둑이 터지면서 물길이 야안시 안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맥없이 무너져 내린 집들은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급류에 휩쓸려갔습니다. 야안시 주택가는 4m까지 물이 차올랐고 100년 만에 홍수로 기록됐습니다. 水位的上涨导致雅安乐山大面积受灾，河水漫上马路，部分城区内涝，10多万受灾群众紧急转移。 1300여 년 전 당나라 때 건립된 71m 높이의 스촨성 러산대불도 한때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러산대불에 발까지 물이 차오른 것은 7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스촨성은 사상 처음으로 홍수 대응 최고 단계인 1단계 대비령을 발령했습니다. 目前呢，四川已经启动了1级防汛应急响应，这也是四川有记录以来首次启动1级防汛应急响应。 양쯔강 상류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하자 중류의 산샤댐도 다시 초비상입니다. 중국 수리부는 이번 주에 40년 만에 가장 많은 물이 상류에서 유입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산샤댐이 건설된 이래 최대 유입량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댐 수위가 165.5m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돼 방류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안후이성을 방문해 북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양쯔강의 홍수는 이번 달까지 벌써 석 달이 다 되도록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로 교통량이 줄면서 미세먼지가 감소한 건데요. 미세먼지는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매연 저감 장치 등 다양한 해결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매연 저감 장치 작동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송영훈 플라즈마 연구실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